여러분, HSK 시험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연히 최신 기출 문제로 하고 계시겠죠? HSK 시험 출제기관인 공자학원총부 한국국제에서 제공한 최신 기출 문제로 만든 2020년판 HSK 기출문제집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5회분과 차이용의 시험 노하우가 담긴 문제풀이 팁, 거기에 비법 노트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차이용 공제학당 독점 출판으로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출문제집으로 HSK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HSK 6급은 중국어 정보를 듣거나 읽는 데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국어를 사용한 말이나 글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유창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아주 잘해야 되지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요점과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일정 시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HSK 6급에서 요구하고 있는 5천여 개의 상용 어휘와 관련 어법들을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HSK 6급 쓰기 영역입니다. HSK 6급 쓰기는 오로지 딱 한 문제, 101번 하나로 100점 만점을 주는 문제인데요. 안타깝게도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쓴 수준에 따라 감점이 되어가는 감점형 문제입니다. 출제 유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약 1000자 정도의 지문을 처음에는 10분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는 35분 동안 이 지문의 내용을 400자 내외로 요약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인데요. 출제 유형들을 살펴보면 수필이나 에세이 같은 이야기 위주의 이런 지문들이나 논설문, 설명문, 역사, 문화 같이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서면어 위주의 글들도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들을 10분간 쳐다볼 때 먼저 절대로 메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나 펜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써서는 안 되고 오로지 독해만 가능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제목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붙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쓰기 영역은 내용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요약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요약의 기술입니다. 먼저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굉장히 긴 지문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약 1000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은 후에 오른쪽에 보이는 400자가 조금 넘는 원고지에 간결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로 보이시죠? 그러니 오늘 요약의 기술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00자가 되는 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10분을 통으로 독해만 할 수는 없어요. 초반에 5분 안에 이 1000자 정도 되는 내용을 전부 읽고 독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힘쓰되 앞으로 내가 요약할 내용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주인공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주요 사물, 사람의 이름 혹은 주로 설명하고 있는 전문 용어나 원인과 결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문 안에 어디쯤 들어가 있나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5분 동안은 오로지 암기만 합니다. 내가 요약하는 내용에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물건 이름, 어떤 용어를 사용할 건지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똑같은 형태로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사건이나 서술은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글쓴이의 결론이나 감상 부분은 주요 득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요약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쓴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약을 하는 나 자신의 생각, 감상, 의견 따위를 집어넣거나 제일 흔한 실수인데요. 대명사인 워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유형은 창작이 아니고 요약하는 거니까요. 둘째,
제목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제목 안에는 전체 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나 문장을 활용해서 만들어주시면 가산점이 있고요. 마지막 셋째, 플러스 마이너스 30자 정도, 370자에서 430자 이내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거나 너무 모자라도 감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부분을 요약하느냐? 첫째, 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이나 공간 관련한 디테일한 표현들은 그냥 삭제해버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세한 분야나 종류를 쭉 열거했는데 이것이 주제로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그럼 모든 내용을 다 적지 마시고 그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하게 지문에 등장하는 것에는 사람들의 대사도 있는데요. 주인공이 한 말이 아니라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대사라면 과감하게 삭제. 주인공이 한 말이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라면 따옴표는 삭제하시고 간접 화법으로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어체 표현, 서면어가 아닌 표현들과 구체적인 행동표사, 그가 웃으며 말했다 같은 표현들, 혹은 3년 후처럼 시간의 흐름 따위는 삭제해버리셔도 요약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요약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지문은 앞에 보였던 이 긴 지문에서도 첫 문단만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이는 짱다치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중국 미술계의 아주 유명한 대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업적이 많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죠? 처음 5분 동안 요약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서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라고 했죠. 짱다치엔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표현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具有最具传奇色彩的国画大师. 입지전적인 위치가 있는 중국화의 대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表现技法进行了创新, 표현 기법에 혁신을 일으켰다라거나, 여기 보면 出神入化, 신의 경지래요. 出神入化的境地,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는 표현. 마지막에 开辟了新的表现道路, 그 표현 부분에 있어서 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같은 표현들이 눈에 띄네요. 반면에 요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세기 중국 미술계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될 거고요. 뒤에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능했는가 얘기하는 绘画, 书法, 篆刻, 诗词 또很精通, 이런 부분에 다 정통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 저는 出神入化的境地, 이 표현을 꼭 살리고 싶은데 마침 이 앞에 笔墨色水纸, 어떤 부분들을 잘 활용했는지 얘기하는 단어들도 보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로 绘画工具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 제가 답을 적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张大千是具有传奇色彩的国画大师，创新了中国山水画的表现技法，在驾驭绘画功底上达到了出神入化的境地，同时也为中国画开辟了新的表现道路。 짱다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지전적인 중국화의 대가로 중국 산수화 표현 기법의 혁신을 일으켰고 회화 도구를 사용하는데 신의 경지에 다다랐으며 그와 동시에 중국 그림 부분에 있어서 표현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글자가 조금 커 보이지만 위에 보이는 내용을 절반 정도로 축약할 수 있게 됩니다. HSK 6급 쓰기 영역은 글씨 쓰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한테는 자신의 중국어 수준과 무관하게 난이도가 대단히 높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필기 시험을 보는 PBT 시험보다는 IBT 시험을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HSK 시험센터의 경우도 전국 여러 곳에서 IBT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던 만큼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가능하다면 나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각자의 실력을十分发挥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6급 통과를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판 HSK 기출문제집으로 HSK 신유형 공략을 해보았습니다. 공부할 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출문제, 알기 쉬운 해설, 나를 이끌어줄 좋은 선생님. 올해에는 2020년판 HSK 기출문제집으로 알기 쉬운 한글 해설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1대1로 만날 수 있는 차용 선생님과 함께 중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차용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학습을 신청해보세요. 저와 차용 공작당의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